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자꾸 하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인다고 하는데, 소변에 거품이 인다는 얘기는 제가 그 전에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당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요. 당뇨라는 게 당뇨에도 두 가지가 있어서 선천적인 당뇨와 후천적인 당뇨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천적인 당뇨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나 아니면 그 위에부터 그러니까 그 당뇨의 이력이 있는 그거에 의해서 한 거고, 후천적인 당뇨는 내가 먹은 음식이나 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 관리를 하지 않아서 오는 당뇨인데, 그런 거의 경우 하나같이 모두가 다 당뇨의 경우는 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운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라는 게 당뇨라는 그거에 의한 운동이라는 게 어떤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해가 가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운동이 당뇨의 경우 문관이 걷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은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들은 분은 그야말로 진짜 수백 번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기억이 되실 겁니다. 걸으시는 거는 우리가 하루에 근데 걷는데 어느 정도로 걷는 게 좋으신가니, 평소에 걷는 거에 1배 반 정도로 약간 좀 빠르다는 그런 거로, 그리고 당뇨의 이 진행 속도라든가 당뇨의 어떤 거를 위해서 걸으실 때는 얼마니 하루에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 정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 20분으로는 얼마니 우리 몸이 내 몸이 운동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되는 게 10분이나 15분, 20분 그런 정도로 해서는 내 몸이 운동을 했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0분 이상, 그렇다고 너무 오래 많이 하시면은 그것도 안 되는 까닭이 웬거니, 젊은 사람 같으면은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운동해도 괜찮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2시간, 3시간 하게 되면 오히려 체력의 고갈로 더 후유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걸고, 그리고 걷는 걸음수로 갈 때는 어떤 거니, 그러니까 흔히들 만보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으시는 걸음이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를 걸으셔야 제대로 운동이 되고, 그리고 걷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니, 물론 그래요. 제자리 걸음으로는 사실 실증이 나서 어렵죠. 그런데 혹시 비 오는 날이나 그런 때는 외부에서 운동을 못할 때는 제자리 걸음으로도 그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리 걸음을 하실 때는 제가 한 가지 요령으로 일러드리는 게, 다리를 평소에 하는 것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높이 올렸다 내리는 그런 동작을 그러니까 내내 계속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90도 정도로 올려주셔야, 그게 왜 그거를 제가 하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 골반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쩌릿하고 이상한 그런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연관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 고관절을 그렇게 그 정도로 올려주셔야, 이 정도로 올려주셔야 고관절이 제대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까지 운동이 되도록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다리를 직각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올려주시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운동 가르쳐 드린 데서 침대 같은 데서 끝부분까지 가서 머리를 하면서 하는 거 일러드린 거 있죠.
제가 그 운동 일러드린 것들, 그것들 잘 기억하시고 꼭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일러드린 거에서 다음번에 제가 하려고 오늘 한 게,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사열침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열침을 사용하는, 그리고 사열침이 그야말로 이게 구급, 그러니까 이 응급에 대단히 간 겁니다. 제가 이거에 얽힌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살기를 DY 그쪽에 오래 살았는데, 그 DY 그쪽에 여기 호주 어느 의사분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현관이 거기서 치료받았던 분이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어떤 의사에게서 치료받은 거를 몰랐기 때문에, 한 분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의사분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내가 어쩌냐. 그래서 그거를 본의 아니게 그 의사분하고 저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까지 그 메디컬 센터에 절 보고 와서 한방 진료를 해달라고 방을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나중에 그래가지고 한 게, 그러니까 저하고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그 메디컬 센터에 방을 비워놓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DY 메디컬 센터에, 그 쇼핑센터 옆에, 거기에서 와서 한방 진료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근데 저는 제가 돈 받고 진료하는 일은 안 하기로, 제가 처음, 그러니까 한의면허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서원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동안이 그래요. 어떤 환자가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피터, 이런 사람이 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글쎄 내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환자를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어떤 부분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저한테, 너 피터 어떻게 환자 보지도 않고 그렇게 딱 집어냈냐?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절대로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한방의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리고 환자가 저기서부터 걸어올 때, 그러니까 7보 반짝에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짚어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공부가 조금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얼굴에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전부 다 비대가 되어 있어서, 발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고 발만 딱 내놓고 해도 그 사람의 발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좀 안 좋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방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환자들을 봤다면,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리고 한방 진료에서 이거는 양의도 마찬가지지만, 혀 같은 거를,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해서 혀를 보고 눈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얼굴에서, 제가 이건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마가 어느 부분을, 그리고 눈이 어떤 부분을, 그리고 요 뺨이 어떤 부분을, 코가 어떤 부분을, 입이 어떤 부분을,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 형태에서, 그러니까 턱이 뾰족하고 둥글고에 따라서도 금방 이 사람은 위가 튼튼하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입술만 봐도 아래 윗입술을 보면은,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의 상태가 입술에 나타나기 때문에, 루즈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가 이 진료 받으러 올 때는 화장하지 말고 오세요 하는 까닭이 왜 그런 거니, 이 입술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보면 윗입술은 비장이고 아랫입술은 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다 경험하셨겠지만 피곤하게 되면 이 입이 부르트죠. 그 까닭이 왜 그런 거니, 그러니까 이 많이 피곤하게 되면은 입술이 부르트는 까닭이, 그러니까 위장과 비장이 충돌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부르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마만 봐도 그리고 혀만 봐도, 예를 들어서 혀를 가지고 얘기하면 혀의 가운데 부분, 가의 부분, 안 부분, 끝의 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 끝 부분은 위를 가고 옆에 부분은 신장, 안 부분은 심장, 이 가운데 부분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머물러서 이 사람이 혀에 끼는 백태나 황태나 흑태나에 따라서 혓바닥이, 그러니까 자주색에서 시커먼 색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면 혓바닥이 새빨갛게 백태가 싹 벗어주고, 그러니까 새빨갛게 되면 굉장히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원래 한방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사람 딱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어디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왜 제가 생년월일을 얘기했는 거니, 사람이 생년월일을 하게 되면 그 생년월일에 의해 가지고 입태, 즉 태니까 처음 임신할 때, 그때 우리 몸의 음양의 배합에 의해서 이 사람은 신장이, 이 사람은 간이, 이 사람은 위가 더 약하고 강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또 동남아 쪽에서도 제가 선교 나갔던 지역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이 사람이 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방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그 뒤에 있는 양반 의사가, 제가 그러니까 의사하고 충돌을 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가까워졌었던 까닭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딱 듣고, 그리고 말한 거 보고 당신 성격이 어떻고 그러는데 지금 하지 말고 캄다운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하면서, 당신은 어디가 어떻고 어떻다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수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가끔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료를 원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꼭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체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얼른 크게 불러나누면 온체질, 그러니까 이 양체질, 그러니까 음체질, 그러니까 온체질, 냉체질,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 제가 오늘도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본 게 몸 안에, 그러니까 안 좋은 독소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그 독소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디톡스, 그러니까 방법을 다음 시간에 제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